자, 이 글은 이것에 관한 글이에요. 운동에서 추진력 활용의 이점이에요. 운동에서 추진력 활용의 이점 이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써라, 요지를 써라 그러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추진력이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가볼게요. 운동선수에게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추진력이다. 그런 글입니다. 가볼게. 자,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야. 두 명의 운동선수를 고려해보자.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원한다. 대학에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됐죠? 한 친구는 말한다. She has to work very hard.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두 명이니까 뒤에다 써야죠. 다른 친구는 사용한다. 목표 설정을. 왜?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목적입니다. 플랜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어떤 플랜? To stay on track and work on specific skills. 이건 형용사적용법. 그렇죠? 자, stay on track이 뭡니까? stay on track. 계속해서 나아가다란 뜻이에요. 계속 진전하다, 발전하다. 트랙 위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기술들, 특정한 기술들, 이런 얘기죠. 특정 기술들을 연마하다, 그게 워크온입니다. 여기도 to가 있었죠. 그래서 계획을 꾸밉니다. 플랜을. 뭐 할 계획? 계속 나아갈 계획. 그리고 연마할 계획이에요. 특정한 기술을. 그런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다? where로 꾸몄네요, 이거를. 그녀에게 부족한, 그쵸? 관계부사로 꾸며버렸어요, 스킬을요. She's lacking. 그럼 이게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죠. 특정한 기술들이 어떤 기술이다? 그녀가 부족한 기술이다. 그녀에게 결핍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she is lacked라고 쓰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렉이 부족하다라는 자동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She is lacking입니다. 알았지? 자동사야. 여기서는 그래. 자, 한 친구는 어떤 친구죠? 그냥 열심히만 하는 친구.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어떤 친구지? 목표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되셨죠? 목표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왜? 계속 나아가고 연마하기 위해서. 요 녀석이 요게 추진력이란 얘기입니다. 목표 설정하고 계획 세우는 거. 알았지? 그게 추진력이란 뜻이야. 자, 이 두 선수들 둘 다 working hard, 열심히 운동하죠. 하지만 오직 후자의 선수만이 working smart. 자, 빈칸 나올 수 있죠? 후자의 선수가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이다. 맞죠? 후자의 선수가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이다. 명쾌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working smart 기억하셔야 돼요. 자, it can be frustrating. 이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it입니다. it에 대한 느낌이니까 frustrating 쓰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frustrated 쓰면 안 됩니다. 좌절스러울 것이다. 의미상의 주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 나왔죠. 그래서 it for to 구문이에요. it for to. 수능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야. 이것은 굉장히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요거 일단 frustrating 조심하시고요. 운동선수가 work extremely hard.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not make the progress.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했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상당히 좌절스러울 것이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frustrating 조심해. 알았지?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조심하시고요. 맞죠? 자, 열심히 운동을 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상당히 좌절스러운 거다. 맞지? 우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좌절스러운 거죠. 그치?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Starting smart가 필요한 거야.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맞지? 너희들이 부족한 것, 꼭 필요한 것, 이거 위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갑니다. 5번. 자,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is drive.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추진력입니다. 주제문 나왔어요. 암기 문장입니다. 외워주세요. 5번 문장. 자, 그래서 what이 뭐뭐 하는 것. 전체가 주어 자리라고. 여기까지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추진력입니다. 즉, 추진력이 뭔데요? 하이픈으로 추진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활용하는 거라고요. 추진력은요, 활용하는 거라고요. 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드라이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추진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뭐를요? 정신의 장치를. 정신력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게 정신의 장치겠지. 비유적 표현이죠. 정신의 장치는 뭐예요? 나의 정신력, 나의 각오, 나의 다짐. 이해하셨어? 왜 얘를 최대화 이용하는 겁니까? 최대화하기 위해서야.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이득이죠. 과거분사입니다. 만들어진 이득이에요. 어디서? Technical and physical areas. 기술적이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득. 그러니까 기술과 신체적 영역에서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신장치를 활용하는 것. 정의 내려드릴게요. 기술 또 신체 영역에서 이득을 개인이 이득이야 최대화하기 위해 정신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 이게 추진력의 정의라고요. 알았어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고. 드라이브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기술과 신체 영역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신의 장치를 활용하는 게 추진력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 다 쓰셨어 이거? 안 써도 돼요. 정리한 것뿐이야. 그냥 해석한 것뿐이라고. 기술력 신체 영역에서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드라이브입니다. 가자. 자, 6번 문장. 드라이브는 추진력은 제공해줘요. 방향을 제공하죠. 이 방향은 목표예요. 맞죠? 그 다음 노력을 유지시켜줍니다. sustain이 뭐야? 유지하다죠? 그쵸? 노력을 유지하게 해줘요. 이게 동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만들어요. 뭐를요?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넘어서는 마음가짐이에요. 단지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동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기능, 동기래. 추진력의 기능, 맞죠? 목표 제공, 그 다음에 동기부여,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것. 되셨죠? 자, 그것은 왜 나왔다? 단수라서. 마인드셋이 단수라서. 되셨나요?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답이 보여요. 요거죠. 2번. 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정신적 추진력을 활용해야 된다. 맞죠? 맞죠? 오케이. 이 정도는 한글로 나와 있는 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추진력은요, 적용해요. 직접적인 힘을 당신의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장치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추진력은 신체와 기술적 장치에 힘을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신 영역을 활용하는 게 드라이브였지. 맞지? 그리하여 추진력이라는 것은 힘을 가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의 장치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자, 쉼표디 ing 나왔습니다. 강화하면서죠. 맞죠? 강하게 만들면서라고. 그리고 다듬으면서죠. policing은요. 그쵸?
강화하면서 그리고 다듬으면서 이거죠. 그것들이 뭔데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치들을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목적 나왔네요. so 대시지만 대시 생략됐어요. 생략 가능해요. 얘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이 회전할 수 있도록 vigor 활력이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회전할 수 있도록 스핀이란 단어는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회전으로 해석하세요. 쭉 순환이 될 수 있도록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알았지? 됐죠? 추진력은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장치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이고 기술적 장치들을 강화시키고 다듬어요. 그래서 당신이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while desire might make you spin. 자, 너를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spin 돌게 만들어줍니다. 회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요. 빠르게 그리고 더 열심히 맞죠? As you work out 당신이 운동할 때 또는요 연습할 때 말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욕구의 기능이에요. 욕망이라는 거 얘는요 그러한 장치들을 더 빠르게 더 열심히 회전하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장치들을 더 빠르게 더 열심히 사용하게 만들어. 이거는 욕구의 기능이야. 하지만 추진력은요 그것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죠. 애초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그것들이 뭔데요? 이 장치들, 신체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장치들을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더 해드리면 운동선수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추진력이고 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력은 뭐냐면 방향을 제공해주고 노력을 유지시키며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준다. 또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장치들을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라 그럴까 뭐 문법적으로 별표 친 것들이 꽤나 보입니다. 관용어고 조심하세요. stay on track이 뭐냐 계속 전진하다. walk on 연마하다 이런 표현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부족한 she's lacking 같은 거 조심하시고 working smart 빈칸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be frustrating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물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조 의미상의 동사 조심하시고 그 다음 5번 문장 암기 알았지? 5번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 추진력이다. 왓절이 주어니까 단수로 받은 것은 당연하고요. 맞죠? 그리고 이것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드라이브의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 안 외우면 작살 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울 거 외워주세요. 알았지? 한 지문에 한두 문장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View from nowhere. 자, 무슨 말인지 전혀 좀 알아주지가 않는 표현이네요. 맞죠? 자, 이 글은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관이랍니다.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관, 이게 주제고요.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관. 그래서 이걸 요지문을 써라 그러면 제가 써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즉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의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의 이런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our view of the world, 이게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이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pure objective form, 아주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땡땡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나데이 벗비, 벗의 기능이죠. 여기 낫이 있고 이 땡땡은 벗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세계관은 our view of the world는 형성됩니다. 우리의 정신 능력에 의해서. 됐죠? 자, 빈칸 나올 수 있는 거. 우리의 정신 능력에 의해서 또는요.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관점에 의해서 또는요.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주제문이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되겠네요. 암기.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정신 능력, 공유된 문화적 관점. 결국 쉽게 말하면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우리의 신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주제문 나왔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대절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No reality, 현실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밖에. 또는요, 이게 1번 되시고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2번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단지 환상이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믿음, 우리의 문화적 관점, 우리 정신 능력 이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벗어난 바깥 세상에 현실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존재는 해. 이해하셨죠? 우리 바깥 세상에 세상이라는 것이 현실이 존재하긴 한다고.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세상이 환상이라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절이라고요. 자, 별표 필자의 주장 나와버렸어요. 우리의 version of reality,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version이 정확하게 그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version이다. Not the version. 굉장히 추상적 표현입니다. 이게 문장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틀림없어요. 자, 갑니다. 자, 마음 바깥에는 현실이 없거나 또는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버전은 그냥 우리의 버전일 뿐이다라는 거지. 우리만의 관점이란 얘기야. 우리의 세계관은 그냥 우리의 관점일 뿐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네. 우리의 세계관은 그냥 우리의 세계관이야.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지 유일한, 정확한, 진실된 그런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나의 세계관, 너의 세계관, 건호의 세계관일 뿐이지
진실되거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세계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 아셨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믿음과 신념에 따른 세계관이지 그것이 항상 진실되거나 유일하게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지?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문화와 이것을 반영한 세계관일 뿐이다. 유일하거나 정확하거나 진실된 세계관은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되셨어? 뭔 말인지? 되셨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은 그냥 나, 너, 건호의 세계관일 뿐 그게 유일하게 단 하나로 존재하는 세계관은 아니란 얘기. 되셨어? 오케이. There is no single. 단 하나의 universal, 보편적인 or authoritative, 이게 권위 있는 권위적인 version은 없어요. That makes sense.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란 뜻입니다. 합당한, 이치에 맞는. 되셨습니까? 단일하거나 권위적이거나 보편적인 그런 version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은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other than 뭐뭐 이상으로,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기보다는 이론적 구성, 이론적 구성으로서 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거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론적 구성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야. 이론적 구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과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론과 다르게 이렇게 봐야 돼.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가리 속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단 하나의 보편적이고 권위적인 버전은 없어요. 됐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관,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고 단 하나의 세계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론에서나 가능한 거야. 이론에서나. 됐지? 실질적으로는 이론에서 벗어나면 이런 그런 버전은, 세계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를 이론과는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론적 구성과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론과는 다르게, 알았죠? 이론과는 다르게 단 하나의 이런 건 없어요. 됐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Only as it appears to us. 오직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서. Not as it truly is.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요. 진정한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됐나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쵸?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한단 말이죠.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됐지? 진정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왜냐? There is no as it truly is.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맞죠? 자, 그것에게 여기 보세요. 형태를 줄 수 있는 견해나 관점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 있는 그대로의 세상,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여기 이시 뭐야? 진정으로 있는 그들의 세상이거든. 여기에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견해나 관점이나 생각이 없다면 있는 그들의 이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맞지? 그치? 우리 견해가 있어서야, 우리 견해가 있고 세계관이 있어야 있는 그들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여기 보세요. 이런 거야. 나의 세계관이 있어. 이게 있어야 진정한 세계관이라는 것을 또는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해 나갈 수가 있잖아. 야, 봐봐. 나의 세계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냐고. 그치?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맞아? 굉장히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세계관일지라도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올바른 세계관이 뭔지를 우리가 탐구해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럼 이것도 없는 거잖아. 이해하셨어? 오케이. 세계관이 뭔 줄 알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라보는 당신들만의 생각, 관점, 개념, 믿음, 신념, 이게 세계관이야? 알았습니까? 이성을 바라보는 너희들 생각도 세계관이고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너희들 생각도 세계관이야. 알았어?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나의 세계관, 이성을 바라보는 세계관, 사랑을 바라보는 세계관, 정치를 바라보는 세계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공부라는 대학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러한 나의 세계관이 있어야지 진짜 진정한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이 뭔지 비교가 가능하잖아. 그런데 얘가 없으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얘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도 없으면 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There is no as it truly is. 진정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게 형태를 줄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 없다면, 견해나 관점이 없다면 진정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철학자인 토마스 니거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대절을요.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이건 어떤 뜻이죠? 어느 곳에서도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됐죠?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어려운 말이죠? 그쵸? 자, 견해나 관점이고 nowhere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견해나 관점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됐죠? No view from nowhere. 입장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설지를 보면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 여기서 입장이 뭐죠? 자신의 가치, 자신의 견해, 자신의 신뢰, 신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관점은 없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그러한 견해나 관점이 있어야 진정한 세계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비교 분석 탐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것은 필자의 주장하고 똑같죠. 필자의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본다. 진정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진정 있는 그대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에게 형태를 주는 견해나 관점이 없다면 이런 얘기죠. 됐어? 철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입장이 없는 견해는 없다. 다시 말해서 가치나 견해나 신념을 가지지 않는 관점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요. 무엇을 제외하고 특정한 견해로부터를 제외하고는. 그치? 그래서 특정한 견해가 뭐예요? 당신만의 견해나 관점이죠. 당신만의 견해나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그리고 그러한 견해나 관점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만의 고유한 견해나 관점. That perspective는 당신만의 고유한 견해나 particular perspective를 뜻해요.
너만의 고유한 견해나 관점. 됐지? 얘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되셨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요. 오직 뭘 통해서? 인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죠. 됐죠? 오케이.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intelligible은 이해할 수 있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it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the world예요. 그죠? human lens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만의 견해 관점입니다. 됐죠? The human lens라는 것은 당신만의 particular perspectives,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관이라든지, 맞죠? 편견 없는 세계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을 뜻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 신념에 의해 우리의 보이는 대로의 특정한 관점에 형성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따라서 자, no view from nowhere 얘는요. 입장이 없는 관점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편견이나 객관적인 견해, 세상에 대한. 됐죠? unbiased, 편견 없는. 그리고 객관적인 견해.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no가 여기 있어. 그치? 여기 봐봐. no가 앞에 있어. 그러니까 얘만 보자면 입장이 없는 관점. 다시 말해서 편견이 없거나 객관적인 견해나 관점. 이거는 없다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 글의 제목을 또는 주제를 영어로 쓰면 여기 봐. There is no. 요걸 붙여서 편견이 없거나 객관적인 견해는 no,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우리말로도 기억해 주시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글이 어려워요. 전체 내용을 너희들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셨나요? 워크북 진짜 열심히 하시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밀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밀리는 순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려요. 모의고사 3회 분량인데 난이도가 껑충 뛰었어요. 여러분들 1학기, 2학기 중간고사보다 훨씬 난이도가 뛰었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22번 요지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것도 난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개인정보 제공의 심층적 이해의 중요성이 이 글의 소재고요. 됐죠?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이해하면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이해하면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왜 제공해야 되지? 라는 개인정보의 속성을 이해하면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사람에게서 능동적, 주체적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 글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능동적 방관자에서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소비자가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 글이에요. 중심 소재는 개인정보 제공입니다. 알았습니까? 가봅니다. 종종 간과되는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stakeholder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 당사, 이해 관계자거든요.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 뭐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근데 종종 무시돼.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해 당사자래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이상하게도 과거 분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important 형용사 구가 나왔고요. 그쵸? 그래 놓고 동사가 나왔고요. 주어가 뒤로 도치된 구조네요. 맞죠? 소비자가요. 종종 the consumer is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as skateholder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왜 도치시켰을까? 주어가 수식부를 수반해서 너무 길어졌어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어디서? notion 개념에서. 무엇의 개념? The privacy products. privacy라는 것은 사적인 생활, 사생활 또는 개인 정보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사생활 또는요 개인 정보를 뜻하는 단어가 privacy입니다. 개인 정보의 역설. 자, 개인 정보의 역설의 개념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소비자. 그런데 종종 간과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대. 선생님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야, 소비자라는 것이 종종 간과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됐지? 근데 소비자가 큰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개인정보의 역설의 개념. 개인정보 역설의 개념. 왜 개인정보 역설이라 그랬을까? 요거를 좀 고민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았지? 일단 소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종종 간과되고 무시되긴 하지만 이런 얘기야. 간과되는, 무시되는 그게 overlooked야. 됐죠? 도치구조 명심하세요. 여기 보자. 자, 개인정보 역설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갑니다. 소비자의 참여의 수준은 engagement levels이에요.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이렇게. 모든 방식의, 매너라는 것은 여기서 예의, 예절이 아니고 방법, 방식입니다. 아셨죠? 이거 방법, 방식이에요. 매너스라고 쓰지 마세요. 절대로. 매너스를 쓰게 되면 예의, 예절이에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디지털 경험과 디지털 공동체 사회의 모든 방식에 참여하는 수준. 됐지? 오케이? 모든 방식의 디지털 경험, 그리고 디지털 공동체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준. 얘가 주어잖아. 얘는 폭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경험과 사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지? 됐죠? 그리고 이 소비자 참여의 수준, levels를 복수니까 대의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비자 참여의 수준은요, 거의 또는 전혀 사인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사인? 느려지는 사인. 되셨죠? 느려지거나 둔화되는 사인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멋들어지게 의역한 거죠. 그치? show no sign. 보이지 않는다. 둔화될 기미가. 됐지? 이해하셨나? 이미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은 어마어마합니다. 디지털 단체, 디지털 그런 어떤 경험에 소비자들의 참여는 어마무시해요. 엄청나게 폭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둔화될 기미도 안 보여요. 이런 얘기네. 됐나요? 자, 갑니다. There is an awareness. 인식이 있죠.
의식이 있죠. 인식과 의식이 있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있죠. 오케이? 어떤 인식? Not only 대절이라는 인식. A, but also B. 됐어? 그래서 보세요. 인식에 대해서 얘가 추상명사니까 동격 접속사 같아. 인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 데이터가 도와준다. To drive. 자, 아까 드라이브는 추진력이었고 여기서는 추진하다? 추진하는 것을 도와준다죠. 그들의 풍요로운 경험을요. 됐죠? 어떤 경험? 이 회사들이 제공해주는 풍요로운 경험을 추진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인식이 있어. 자신들의 개인 데이터가 회사가 제공하는 풍요로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내가 개인 데이터를 제공해야지만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런 인식이 있다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런 풍요로운 경험을 내가 뭐랄까 좀 느껴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의식도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대가다 이거죠. 당신이 지불하는 뭘 위해서? 이런 경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이렇게 in whole or in part. 됐죠?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내가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다라는 인식. 자,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어떤 인식이 있냐? 첫째, 개인정보 제공하면 회사가 제공해주는 경험을 내가 풍요롭게 즐길 수가 있어. 됐지? 이해하셨죠? 또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경험을 즐기기 위한 대가일 뿐이야.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야. 됐지?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인식. 1번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뭐랄까 회사가 제공하는 경험이라든지 어디 있어요? 풍요로운 경험을 추진하고자. 두 번째, 또 내가 이 경험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일 뿐이다. 이런 두 가지 인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제공해주는 이 풍요로운 경험들을 즐기려면 개인정보 동의해야지 뭐. 제공에 동의해야지. 그치? 그리고 이 회사가 제공해주는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지 뭐. 요렇게 두 가지 인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 오케이. 이해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개인정보 제공. 회사가 제공해주는 이러한 풍요로운 경험을 추진하고자. 됐죠? 두 번째. 이런 경험들을 내가 느끼려면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 됐지? 이렇게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없다면, without 나왔어요. 더 나은 이해가 없다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언제, 그리고 왜, 데이터 컬렉션과 사용이 필요한지, 이거죠. 됐죠? 어째서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무슨 데이터 컬렉션과 활용이 필요한지, 이거죠. 오케이? 내용. what은 내용이 되겠고, 어떤 데이터를, when, 시기, 그리고 why, 이유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 수집과 사용의 내용과 시기와 이유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없으면 소비자는 종종 left, 남겨집니다. 느끼도록. 됐죠? 어떻게 느껴?
자신이 굉장히 취약하며 또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취약한, vulnerable, 연약한, 취약한. 그리고 conflicted, 갈등을 겪는. 느낌을 갖도록 남겨진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내 개인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왜 수집하고 언제 수집하는데 이걸 왜 수집하는데 라는 이해가 없잖아? 그럼 되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내 데이터를 왜 가져가는지. 자신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끼고 굉장히 갈등을 겪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되게 불안하고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껴지고 갈등을 겪는 거라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언제 수집하고 어떤 내용을 수집하는지를. 됐죠? 자, 여기 보자. 나는요 좋아해 이 레스토랑 파인더 앱을요.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네. 여러분 핸드폰 앱 보면 주변에 있는 맛집 검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보세요. What happens to my data? 나의 데이터에 무슨 일이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네요. 벌어지느냐 이거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What happens? 오케이? 내가 OK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When asked 별표죠. 요청받았을 때 뭐 하라고요? OK 버튼 누르라고. 이게 지금 생략된 거라고요. OK 버튼을 누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서 when asked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자, 뭐라고 요청을 받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나의 현재의 위치를. 됐죠? 내 현재의 위치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요청받았을 때, 잠깐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좀 지워주세요. 요청받다 밑에 뒤에까지 보니까 요청받는 게 아니라 질문받다네요. 죄송합니다. when I am asked네요. 내가 질문을 받을 때예요. 이 질문을 받는 거네요. 인지 아닌지. 됐죠? 이 애플리케이션이 나의 현재 위치 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OK 버튼을 눌러버리면 나의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사방팔방으로 내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저기한테. 그래서 나는 무슨 카페를 가입할 때 개인정보 공개 동의합니다. 한 번 눌렀거든? 근데 무슨 대출 사이트, 핸드폰 매장 이런 데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데이터 공개 거기에 내가 찬성을 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골 때리죠.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사이트에서 전화가 오고 심지어 무슨 증권거래소에서도 전화가 와요. 핸드폰 개통하라고 전화 오고. 너희들도 그러지 않아? 우리 아들도 대출 받으라고 전화가 왔대. 미성년자한테도. 얘가 무슨 어디에 OK를 누른 거야. 그러니까 골 때립니다. 자 갑니다. armed with라는 것은 갖춘이란 뜻이야. 갖추고 갖추다예요. 그쵸? 뭐를 갖추었죠? 뭐로 무장을 했죠? 도구로 무장했죠. 어떤 도구들이죠? 제공하는 도구예요. 그들에게 선택을. 됐죠? 그들에게 선택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들로 무장한 소비자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움직이는 거다. 무슨 말이야? 내가 눌러야 돼. 내가 이 앱, 자, 위치 정보에 공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눌러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제문이죠? 암기하셔야죠. 6번 문장. 맞죠? 그래서 암드라는 것은 과거 분사예요. 갖추게 된 겁니다. 주어는 소비자였어요. 분사구문이라고 과거 분사구문 갖춘, 도구를 갖춘 거예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주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이제 바이스탠더가 방관자, 구경꾼이란 뜻이야.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를 알맞은 건 뭐가 될까? 1번이죠.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맞죠? 2번은 디지털 시대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 아니야.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 활용 이 얘기 아니야.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이 얘기 아닙니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 이 얘기 아니에요. 그쵸? 됐어? 여러분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 두 가지 고객들은 이해한다 그랬지? 첫째, 내가 이 회사가 제공해주는 풍요로운 경험을 뭐랄까 추진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 두 번째는요, 내가 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한 경험을 위한 대가. 됐지? 이 두 가지 속성을 이해했을 때 주체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분만 쉬겠습니다.